맨몸으로 아파트 난간을 타고 올라가서 빈집을 털어온 절도범들이 붙잡혔습니다. 이 고가의 귀금속만 노렸습니다. JTBC 제휴사인 중부일보 이재형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고급 아파트입니다. 한 남성이 3층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씩 팔을 뻗어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36살 윤모 씨 등 2명은 아파트 난간을 타고 올라가 빈집에 있던 값비싼 귀금속과 상품권 등을 훔쳐왔습니다. 안전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10층 높이까지 올라갔던 윤 씨가 유일하게 챙긴 건 손바닥만한 휴대용 보석 감별기였습니다. 윤 씨는 빈집에서 보석함을 찾아낸 뒤 감별기를 이용해 고가의 귀금속을 골라냈습니다. 가지고 나온 그 기존품은 감별기로 구분을 해서 값어치가 없는 거는 야산에 버리거나 묻고 값어치가 되는 것만 판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6개월간 윤 씨 일당에게 털린 아파트는 42곳이나 됐고 피해액도 4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중부일보 이재영입니다. 어제 저녁 6시 55분쯤 경기도 안산에 있는 빌라 5층 창가에서 11살 유모군 남매가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11살 된 오빠가 숨지고 8살 된 여동생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남매가 창 옆 책상에서 장난을 치다가 방충망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만을 노려서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긴장감을 덜려고 마약을 투약한 뒤 가스 배관을 탔다고 합니다. 범죄 연속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골목길에 차량 한 대가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 2명이 향한 곳은 인근의 고급 아파트. 빈집만 노린 좀도둑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아파트 창문으로 침입했습니다. 범행 당시 이들은 필로폰에 취한 상태. 긴장감을 덜려고 마약을 투약한 겁니다. 교도소 만나기 전에 차에 알았는데 교도소에서 또 만났습니다. 3차례에 걸쳐 훔친 돈은 9천여만 원. 교도소에서 만나 범행을 공모한 이들은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저층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던 베란다를 통한 절도 사건이 1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층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한우 기자입니다. 23층 높이의 한 아파트. 난간에 뭔가 매달려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 단숨에 2개 층을 기어오릅니다. 벽에 딱 붙어 오르는 모습이 영화 속 스파이더맨을 연상시킵니다. 빈집털이로 경찰에 붙잡힌 윤모 씨의 범행 모습. 망을 보던 공범 지모 씨와 이날만 3집을 털었습니다. 문을 다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베란다로 침입을 했으니까 안에 있을 때도 구멍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무섭죠. 이들은 전국 아파트를 돌면서 6개월 만에 빈집 43곳에서 귀중품 4억 2천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윤 씨는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순전히 맨손으로 난간을 잡고 층과 층을 오르면서 무려 10층까지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아파트 빈집털이 50여 건이 잇따른 분당의 한 아파트.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 기어오르고 경찰에 붙잡힌 다른 일당의 수법도 판박입니다. 45m 높이 16층 아파트도 피해를 봤습니다. 아파트 한 층 높이는 2.8m, 난간 부분을 빼면 1.6m에 불과해 맨손에 의지한 목숨건 절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그 신축 당시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고층 아파트에 살더라도 베란다에 보안 장치를 다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우입니다. 네, 아파트 높은 층에 사신다고 안심하셨던 분들 앞으로 창문 단속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 고층 아파트만 골랐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의 남성이 아파트로 들어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연히 휴대전화기를 만지작거리더니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는 듯 내립니다. 19살 권모군은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는 다른 절도범과는 달리 대담하게도 중앙계단 창문을 넘어 발코니를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현금과 귀금속 300만 원어치를 훔친 권군은
인기척을 느끼자 빠져나올 때도 발코니 창문을 이용했습니다. 집주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권군이 탄 것은 불과 10여 초 차이. 하지만 집주인은 권군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층이니까 손이 올 생각도 하고 문을 다 열어놓고 갔죠. 더웠으니까. 경찰분들이 왔다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무서웠어. 혼자 집에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꼭 거기 서 있는가 제가 무서워가지고. 경찰에 붙잡힌 권군은 지난 7월부터 전주와 수도권 일대 고층 아파트를 돌며 6차례에 걸쳐 금품 3,500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창문 단속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일단 사람들 눈에 안 띄고요.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서 하기가 편할 것 같았어요. 외출 시 그 베란다 창문을 닫고 그리고 집안에는 라디오나 TV를 켜두고 야간에는 거실 등을 켜두고 외출하는 습관을 갖고 그리고 집안에 고가의 기중품이나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권군을 구속하고 여죄가 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윤석입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 베란다로 침입한 절도범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밖에 이 시각 사건 사고 소식 한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 베란다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최상층 집만을 골라턴 혐의로 46살 홍모 씨를 구속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또 홍 씨가 훔친 귀금속 등을 산 혐의로 금은방 업주 48살 안모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강원도 원주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15층 집 베란다로 침입해 노트북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한 달여 동안 인천, 천안, 화성, 원주 등지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뒤쪽으로 한 남자가 걸어옵니다. 이 남자는 가스배관을 올라타더니 이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조금 뒤 이 남자는 계단 현관으로 내려와 달아납니다. 집을 털고 달아나기까지 불과 30분. 도둑은 맨몸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18층까지 올라가 집을 털었습니다. 무려 50m 가까이 되는 높이입니다. 아파트 340여 세대 중 현재까지 도난이 확인된 집은 총 4가구. 도난 시기는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로 도둑은 수차례 침입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거주하는 데다 진품만 골라 가져가는 등 뒤지는 적도 남기지 않아 피해 주민들도 뒤늦게 도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 놀랬지 뭐 놀래가지고 아직까지 가슴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 누가 이 높은 데 올라오기라고 생각하면. 경찰은 CCTV를 분석, 절도범의 인적 사항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남신문 김용훈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놀던 8살 어린이가 7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나무에 걸려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런 위험천만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8살 김모양이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혼자 놀다 열린 창문을 통해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어른 허리 높이의 안전 펜스가 있었지만 의자 위에서 놀던 김양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양은 화단에 심어진 나무에 걸려 다행히 찰과상만 입은 상태입니다. 우리 딸이랑 요리 지나가면서 보니까는 겁났죠. 7층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이런 아동 추락 사고는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2주 전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동병원에서는 입원해 있던 16개월 남자 아기가 열려있는 창문에서 떨어져 숨졌고 지난 2011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5살 남자아이가 22층 베란다 신발장 위에서 혼자 놀다 떨어져 숨졌습니다. 세 사고 전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지 않았고 열린 창문 근처에 높은 가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베란다 옆에 놓인 가구나 물건을 딛고 올라가면 안전펜스가 이렇게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밟고 올라가서 또 혹시나 떨어질까봐 아니면 이게 창문이 위험해서 흔들리면 또 혹시나 아이들 떨어질까봐 위험해서 전 놔두지 않아요. 경찰은 아동이 있는 집에서는 베란다나 난간에 신발장이나 의자 등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없애고 떼어지기 쉬운 방충망보다 강한 방범창을 함께 설치하라고 권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서 창가에서 놀다 추락해 숨진 14살 이하 아동은 지난 5년간 200명이 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4살 박이 어린이가 아파트 6층 창틀에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는데 이 화면 보시면 어린아이 볼 때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실 것 같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아파트 6층 창틀에 어린아이가 걸터 앉아 있습니다. 4살 된 이 모양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듯 그저 태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창틀을 잡고 바깥으로 몸을 늘어뜨립니다. 위험을 직감한 아이는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곧 힘이 다했고 창틀을 잡은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이 양은 운 좋게도 경비실 지붕을 피해 떨어졌고 밑에서 기다리던 아버지 품에 그대로 안겼습니다. 다리나 팔을 안으면은 부러질 염려가 있잖아. 꺾어질 염려가. 응댕이 무대 잡아가지고 주저앉았대. 탄력이 있으니까 얘가 탄력이 있으니까 주저앉아가지고. 이 양은 가족들이 점심을 먹느라 한눈을 판 사이 혼자서 안방에 들어가 장난을 치다가 문을 잠궈버렸고 다시 문을 열 수 없게 되자 겁에 질려 창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엄마가 이리 와 문 열어줄게 문 열어줄게 여기 와서 문 열어보고 안 열어주니까 또 나가요. 또 나가가지고 아빠 빨리 앞으로 와 돼요. 아빠 받으라고. 다행히 이 양은 다친 곳 없이 멀쩡했지만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SBS 김범주입니다. 아파트 꼭대기 층만을 노려 금품으로 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 경찰서는 옥상에서 가스 배관 등을 타고 아파트 꼭대기 층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고층 아파트 21곳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 1억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충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방충망, 이 어린이 힘만으로도 아주 쉽게 나가떨어집니다. 방충망이 찢어지는 바람에 방충망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면서 아이쿠야. 허술한 방충망 때문에 생기는 무시무시한 사고. 여름이면 집집의 창문들 활짝 열리기 마련. 그중 열리지 않는 창이 있었으니 해충 막는 방충망창. 그런데 요거 꽤 위험하다. 조금만 건드려도 오요요요. 그래서 쉽게 빠져버릴 정도로 약하다 약해. 자칫 잘못하다 사람이 함께 추락! 엄마한테 혼나죠. 내 동댕이 쳐진 방충망 신세가 될지도 모를 일. 위험천만 방충망. 제작진이 직접 흔들어보는데 2번 정도 흔들었나? 빠져버렸네. 그래서 빠져 통째로 이탈. 집이 11층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리로 지나다닐 때라든가 화분에 물을 줄 때 이 방충망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정말 밖으로 넘어지지 않을까. 방충망이 위험천만한 이유 하나 더. 대부분 창과 방충망 사이는 얇은 고무 파킹으로만 조여져 있다는 사실. 뻥 뚫리지. 힘만 조금만 줘도 손쉽게 떼낼 수 있고 작은 손상으로도 방충망 전체가 뜯어져 버린다. 이거 뭐 액자로 써도 되겠네. 워낙 약골이다 보니 방충망을 닦다가 약간만 힘이 들어가도 쑥 빠져 함께 추락. 창가에서 놀던 아이들 부모님이 잠깐 방심한 틈에 장난치다 추락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그래서 전격 실험. 방충망 과연 힘에 얼마나 약할까? 3살, 7살 아이와 비슷한 무게의 마네킹을 방충망에 세워놓고 자 기다렸다. 어쩌면 내 아이, 내 손자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 다들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10분 정도 지난 바로 그때 20kg의 마네킹 추락. 그 위력에 깜짝 놀란 가슴 잠재울 틈도 없이 곧바로 10kg의 마네킹도 추락. 4층 높이에서 방충망과 함께 떨어진 마네킹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앞선 마네킹도 사정은 마찬가지. 무거웠던 만큼 더 심각했는데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상상하기도 싫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무서운 줄은 몰랐네요. 저희 애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기대면 안 돼요. 그치? 어디에 기대면 안 돼요? 방충망. 찢어지는 방충망, 해충 침입 위험구역이 너무 많다. 조금 찢어졌다고 그 큰 방충망을 여름마다 바꿀 수도 없는 노릇.
제일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 아실 거예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런데 비 한 번 오면 도루묵 아닌가요? 어쨌거나 방충망이 그렇게 잘 찢어진다니 한번 찢어보자. 그리 힘센 일이 아닌데 이분이. 방충망을 문풍지 뚫듯 그냥 뚫어버리네. 순식간에 너덜너덜 무슨 벌레도 아니고 이래선 벌레 한 마리도 못 막아내겠네. 주부님도 한번 해보세요. 찢어도 될까요? 아유,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웬일이야. 어머나. 웬일이야, 이거 완전 잘 찢어져.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의 방충망은 부드럽고 얇아 종이처럼 잘 찢어지는 게 특징. 이게 진짜 기대거나 하면은 바로 그냥 아유. 그렇죠. 이번 설 연휴는 무척 길어서 오랜 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빈집 털이범들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최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모 씨는 지난 1일 낮 설 제수용품 장을 보느라 집을 비웠습니다. 불과 4시간 남짓이었지만 그 사이 화장실 방충망을 뜯고 도둑이 들었습니다. 옷장 서랍 안에 보관하던 금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은 물론 창고에 쌓아둔 들깨자루도 훔쳐갔습니다. 평소에 안 잠궜었는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참 마음이 불안하고 소 있고 마음과 골친다는 식으로 이렇게 잠궜습니다. 올 설처럼 긴 연휴로 집을 오래 비울 경우 이처럼 빈집 털이범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 전단과 스티커, 우유와 신문 등이 쌓이지 않도록 배달원에게 미리 알리거나 이웃 또는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출을 하실 때에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빈집이라는 것이 밖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편물, 우유, 신문 등을 잘 회수하고 현금 등 귀중품은 장기간 비우는 집에는 보관치 말아야 절도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보안창을 손보고 계단식 아파트는 외부로 통하는 이중창을 모두 잠가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환기구도 털이범의 침입 경로인 만큼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경찰서나 지구대에 귀중품을 맡기거나 빈집 사전 신고제 등 대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KBS 뉴스 최성민입니다.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일단 창문부터 열게 되는데요. 어린아이 두신 집에서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6살짜리 어린이가 방충망 틀이 부서지면서 함께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박미영 기자입니다. 충북 제천의 한 아파트 단지. 창틀째 뜯겨진 방충망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이 아파트에 사는 6살 이모 양이 11층 아래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방충망이 이게 약하니까 처럼 떨어지는 거지. 방에 바깥에 있는 게 있지 뭐, 방에 바깥에. 요 라인이니까 방에 바깥에 있는 게 있지. 경찰은 이 양이 의자 위에 올라가 창밖을 내다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또 뒷방이어서 앞베란다와 달리 보호 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 창틀과 달리 이 방충망은 두께가 더 얇고 또 가벼워서 사고 위험이 더욱 큽니다. 결국 방충망이 6살 여자아이의 무게도 채 이기지 못하고 뜯겨져 나간 것입니다. 의자에 올라가서 아마 그 방충망 창 밖을 내다보다가 방충망하고 같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더위로 늘 창문을 열어두게 되는 요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창가에 아이가 딛고 설 물건을 두지 않고 방충망을 보강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더위 때문에 창문을 열고 방충망만 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 있는 집에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초등학생이 방충망 근처에서 놀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이곳 5층에 사는 11살 유모군과 8살 유모양 남매가 1층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나서 나와봤어요. 나와봤는데 그래서 아기는 큰애가 남자아이가 그냥 앞면으로 떨어졌는가 봐요. 그냥 골목에 이렇게 앞면으로 그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고 여동생인 것 같은데 정원에 있었고 방충망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자아이는 화단으로 떨어져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남자아이는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집들이에 온 친척과 함께 술래잡기를 하던 유군 남매가 창틀 위에 숨었다가
방충망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내잡기 했는데 창문에다가 책상을 놓고 테레비를 놓은 거야. 테레비 올라가서 창문 뒤에 커튼으로 섰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서 창가에서 놀다 추락해 숨진 14세 이하 아동은 지난 2009년 한 해에만 39명이나 됐습니다. 방충망이 대부분 창틀에서 쉽게 빠지는 데다 망도 종이처럼 쉽게 뜯어져 어린이들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베란다나 난간 등에 아이들이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물건을 없애고 가능하면 방충망 외에 방범창 같은 안전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을 권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진 어린이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정릉동에서 5살 박모양이 자신의 집 창문에서 놀다 방충망이 찢어지면서 1층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사고 당시에 주변을 순찰하고 있던 경찰이 박양을 재빨리 병원으로 옮겨 제때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박양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섭니다. 유치원 차가 아이들을 태운 뒤 출발하고 엄마는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집에 몰래 침입하는 이 남자, 전자발찌를 찬 42살 서모 씨입니다. 서 씨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집에 돌아온 30대 주부를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을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주부는 흉기에 목을 찔려 숨졌습니다. 서 씨는 전자발찌 때문이 아니라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싸우는 소리 같은 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제. 전화 신고를 할까 하다가, 그 치안센터가 이 범행 현장에서 가까워요. 한 100m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직접 가서 본인이 이제 신고를 했고. 서 씨는 지난 2004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때처럼 술을 마신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남자는 새벽에 일어나 소주 한 병을 마신 뒤에
오전 9시쯤 전자발찌를 차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주변을 30분 동안 배회하다가 여기서 1km 떨어진 피해자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 씨는 성범죄 전과 3범을 포함해 전과 12범으로 10대 후반부터 16년간을 교도소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범죄라서 이웃들은 그의 전과를 몰랐습니다. 위치 파악 기능뿐인 전자발찌만 믿고 있는 사이 평범한 가정주부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범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워낙 작아서 이 폐를 통해 혈관과 뇌까지 침투, 동맥경화나 심장병을 일으켜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정체와 위험성을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PM2.5, 이른바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에 불과해 인체에 흡입되면 어디든 통과할 수 있습니다. 폐를 통해 혈관까지 파고들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최근 5,4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혈관이 14 마이크로미터씩 두꺼워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혈관이 두꺼워지면 탄력을 잃어 부스러지기 쉽고 이 때문에 뇌졸중 발병 위험이 2% 늘어납니다. 사망률도 높아집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사망률이 1.8%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흡연 등에 의해 유발된 동맥경화증을 더 악화시키거나 가속화시킬 수가